유형별 화장품 도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유형별 화장품 도포의 정의를 보시면 피부를 청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피부 유형별 화장품을 바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화장품 도포의 목적 및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피부 세정, 클렌징을 통해 피부의 노폐물, 메이크업, 잔여물,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합니다. 피부 보호, 화장품을 도포함으로써 자외선, 바람, 습도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표면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 영양 공급인데요. 자, 에센스 영양크림을 이용하여 영양을 공급하고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자, 화장품 도포 순서를 보시면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립크림, 마무리 크림, 자외선 차단제 순서로 바르는데요. 여기에서는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점성이 묽은 순서부터 바르고 진한 순서가 뒤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피부 유형별 화장품 선택과 관리 방법을 보겠습니다. 정상 피부는 현재 피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수분 밸런스를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적절한 화장품 관리로는요, 클렌징, 로션 타입, 오일 타입, 젤 타입 등이 이용하고 디클렌징은 물리적, 화학적 효소 모두 가능합니다. 화장수는 보습 성분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매뉴얼 테크닉은 주 1회 보습크림, 오일을 이용하여 혈액순환을 시켜줍니다. 팩은 주 1회 실시하며 마무리는 보습 수분크림과 자외선 SPF 20 정도를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건성 피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성 피부의 관리 목적은 건조함을 막기 위하여 보습력을 강화하고 탄력을 부여하는 데 관리 목적을 둡니다. 자, 적절한 화장품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렌징은 크림 타입, 오일 타입이 적당하며 디클렌징은 주 1회 효소 타입을 사용합니다. 화장수로는 보습 성분이 높은 화장수를 사용하며 매뉴얼 테크닉은 주 1에서 2회 영양크림, 마사지 크림을 이용합니다. 팩은 주 1에서 2회 보습팩을 실시하며 마무리는 보습 수분크림, 자외선 SPF 20 정도를 바릅니다. 지성피부. 자, 지성피부의 관리 목적을 보면요. 지성피부는 피지 분비와 모공 관리를 하는 게 목적인데요. 자, 그러면 어떤 화장품을 쓰는 게 적당할까요? 지성피부는 클렌징은 젤 타입이나 폼 타입으로 하는 게 적당하며, 자, 디클렌징은 물리적 디클렌징으로 주 1회 자극적이지 않게 묵은 각질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자, 화장수는 수렴 화장수가 적당하며 매뉴얼 테크닉은 주 1회 유분 함량이 적은 크림을 사용해야겠지요. 팩은 주 1회 실시하며 마무리로서 지성용 보습제나 수분크림, 자외선 차단제 SPF 25 정도 바르는 게 좋습니다. 자, 복합성 피부. 자, 복합성의 관리 목적은요. 복합성은 T존과 U존이 다른 피부 타입을 말하는데요. T존은 피지 조절, U존은 보습력을 강화시키는 관리를 합니다. 복합성 피부의 적절한 화장품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복합성 피부는 클렌징은 로션 타입, 젤 타입 등을 이용하며 디클렌징은 T존은 물리적, U존은 화학적 효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수는 T조는 수렴 효과, U조는 보습 효과가 있는 화장수를 사용하고요. 매뉴얼 테크닉은 주 1회 보습크림, 복합성 크림을 이용하여 혈액순환을 시켜줍니다. 자, 팩은 다른 피부와 마찬가지로 주 1회 실시하며 마무리는 보습 수분크림과 자외선 차단제 SPF 20 정도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 민감성 피부는 면역력이 떨어진 피부를 말하는데요.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서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적절한 화장품 관리로는요. 클렌징은 민감성 로션 타입이나 젤 타입이 적당하고요. 딥클렌징은 주 2주에 1회, 1주에 1회가 아니고 2주에 1회 효소 타입이 적당합니다. 화장수는 보습 성분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매뉴얼 테크닉은 보습 크림을 이용하여 자극이 적은 테크닉을 합니다. 팩은 주 1회 실시하며 아줄렌이나 알로에 같은 제품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는 보습 수분크림과 자외선 차단제 SPF 15 정도를 바르는 게 적당합니다. 자, 여드름 피부 관리를 보겠습니다. 여드름 피부는요, 박테리아 증식 억제, 피지 분비 조절, 묵은 각질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적절한 제품을 보겠습니다. 클렌징은 젤 타입을 사용하는 게 적당하고, 딥클렌징은 아하나 효소 타입을 사용합니다. 매뉴얼 테크닉은 물리적 자극을 피합니다. 팩은 설퍼나 티트리, 라벤더 등으로 실시하는 게 좋고요. 마무리는 비타민 A, 살리실산 등이 함유된 보습크림을 적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자, 유형별 화장품 성분을 알아볼까요? 자, 중성 피부는 아미노산,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라벤더, 알로에 등이 사용이 되고요.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는 레몬, 알로에, 캄포, 살리실산, 티트리, 라벤더, 아줄렌, 클레이, 카올린, 벤토나이트, 유칼립투스 등이 사용됩니다. 건성 피부, 노화 피부로는요. 솔비톨,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아미노산, 세라마이드, 플라센타, 레티놀, 콜라겐, 해초, 비타민 E, 징코 등의 성분이 있습니다. 색소 침착 피부에는 알부틴, 코직산, 하이드로키논, 당나무 추출물, 비타민 C, 뽕나무 추출물 등인데요. 색소 침착의 피부 경우에는 미백의 효과가 있는 성분들로 이루어졌죠. 색소 침착 피부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입니다. 민감성 피부는 아줄렌, 알로에, 판테놀, 알란토인, 캐모마일, 비사볼로, 감초, 위치아젤 등 민감성 피부에 적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피부 유형에 따른 화장품 성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피부 유형과 관리 목적이 연결이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민감 피부, 건성 피부, 지성 피부, 복합성 피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살펴보면 자, 복합성은 피지, 유수분 균형 유지,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를 조절해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민감은 진정, 긴장을 완화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건성 피부는 어떻죠? 보습 작용을 억제. 보습을 시켜주어야 건성 피부가 적당한데 여기서 보습 작용 억제라고 했기 때문에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피부 유형에 맞는 화장품 선택이 아닌 것은 자,
피부 유형에 맞는 화장품을 찾는 문제입니다. 피부 유형에 맞는 화장품, 자 보시면 건성 피부는 피지 조절제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죠. 자, 피지 조절이 되는 제품을 써야 될 피부 타입은 어떤 것일까요? 지성 피부죠. 자, 2번 지성 피부 오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오일 프리 화장품. 자, 지성 피부는 오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오일 프리 화장품. 지성 피부는 피지가 많기 때문에 오일이 들어있지 않은 화장품 적당합니다. 민감성 피부는요, 향료나 방부제, 색소 등이 적게 함유된 화장품이 좋고, 노화 피부는 보습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매뉴얼 테크닉. 매뉴얼 테크닉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은 마사지는 그리스의 마소 주무르다와 마신 반죽하다란 단어에서 유래되었고요. 손으로 피부를 주무르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체의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뉴얼 테크닉 효과와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은 근육의 긴장감과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어 통증을 감소시키며 노화된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 탄력을 부여합니다. 피부에 노폐물 배설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림프순환을 활성화시켜 모세혈관을 튼튼히 하며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피부 속에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심신 안정을 돋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을 왜 하는지 목적 및 효과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뉴얼 테크닉 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주의사항으로는 피부결 방향대로 테크닉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피부 유형별 로 테크닉을 강도를 조절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관리사는 청결에 유의하여야 하며 장신구는 금합니다. 관리 시 멍이나 외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는 손을 항상 따뜻하게 하며 손톱을 짧게 잘라 피부를 긁히지 않게 주의하여야 합니다. 안전된 분위기에서 테크닉을 실시하며 고객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적용증 피부로서는 암 환자, 임산부, 심장질환자, 고혈압, 당뇨병, 피부질환자, 성형수술, 디스크 환자, 염증성 피부염, 전염성 피부질환, 화상 피부 등은 매뉴얼 테크닉 주의사항 피부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종류 및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자,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동작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매뉴얼 테크닉 5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 쓰다듬기 경찰법 에플로라지라고 하는데요. 처음과 끝은 이 쓰다듬기 동작으로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쓰다듬기 동작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찰법이라고도 하고 손바닥 전체를 가볍게 쓰다듬기를 하는 거를 경찰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에플로라지라고 하여서 가볍게 쓸어주기. 그래서 쓰다듬기의 명칭은 경찰법이라고도 하고 에플로라지라고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혈액, 림프순환, 신경 안정,
긴장 완화. 그래서 쓰다듬기는 긴장감을 풀어주고 처음과 끝에 시행하며 매뉴얼 테크닉의 시작인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지르기인데요. 강찰법 프릭션이라고 합니다. 자, 문지르기 보겠습니다. 강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손가락 끝부분을 이용하여 원을 그리듯이 문지릅니다. 자, 마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름이 생기기 쉬운 곳이나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서 문지릅니다. 그래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기 쉬운 곳, 표정 근육이 있는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프릭션이라고도 명칭이 있는데요. 시험 출제 시 프릭션이나 마찰법이나 다 같은 자, 강철법이라고 나오니까요. 여러분께서 문지르기나 강찰법, 프릭션 다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지르기는 근육의 노폐물 제거나 탄력 증진, 근육 이완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무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무르기는 유연법이라고도 하고요. 유찰법, 패트리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패트리사이즈, 유연법, 그 다음에 유찰법, 주무르기 다 똑같은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크게 자, 첫 번째 롤링, 나선형으로 문지르며 압박하는 기법이에요. 척킹은 가볍게 상하 운동하듯이 주무르는 기법을 척킹이라고 하고요. 린징은 비틀듯이 행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풀링은 피부를 주름 잡듯이 행하는 기법으로써요. 자, 네 가지 동작이 있다고 그랬죠. 롤링, 척킹, 린징, 풀링에 따라서 방법이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효과로는요, 근육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근육의 뭉친 부분을 이완하고 근육의 탄력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두드리기 살펴보겠습니다. 두드리기는요, 고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고타법 또는 타포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드리기, 그 말 그대로 피부를 두드려서 마사지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타법을 보시면 태핑, 슬래핑, 해킹, 비팅, 커핑, 다섯 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태핑은 손가락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슬래핑은 손바닥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해킹은 손의 측면, 여기를 해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팅은 주먹을 가볍게 주고 두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커핑은 손을 컵 모양을 만들어서 두드리는 방법을 커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타포트먼트 또는 태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 두드리기 기법은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떨어주기 동작입니다. 자, 떨기. 진동법이라고 하죠. 바이브레이션. 자, 떨기의 기법은 진동법인데요.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이용하여서 흔들어 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섬세하게 진동을 시키며 혈액순환, 림프순환 촉진, 그 다음 피부 탄력,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 줄 때
떨기, 바이브레이션을 시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찝어주기라고 있는데요. 닥터 자켓법으로 자, 꼬집어주는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꼬집기는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서 가볍게 튕기듯이 집어주는 동작을 말하는데요. 닥터 자켓법이라고도 말해요. 자, 그래서 피지선을 자극시켜 정체된 피지를 배출하고 탄력을 증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마사지의 테크닉을 보면요. 쓰다듬기, 문지르기, 주무르기, 두드리기, 떨어주기, 꼬집기 총 6가지 동작으로 매뉴얼 테크닉을 할 수 있는데요. 매뉴얼 테크닉은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그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뉴얼 테크닉의 처음과 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을 뭐라고 할까요? 앞에서와 같다시피 앞에서 보았듯이 경찰법, 강찰법, 위헌법, 진동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쓰다듬기는 경찰법, 에프로라지, 쓰다듬기 다 똑같은 단어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쓰다듬기의 동작은 경찰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마시고 같은 단어에 같은 방법에 여러 가지 단어가 사용되는 것만큼 자,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경찰법은 쓰다듬기, 위헌법은 주무르기, 강찰법은 문지르기, 진동법은 떨어주기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